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작됩니다. 멀리 가네. 때는 1951년 3월. 한 건물 앞에 멈춰선 남자. 불안한 눈, 흐르는 땀. 그는 잠시 후 벌컥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움직이지 마! 당장 돈 내라! 탕탕탕! 갑자기요. 그는 은행 강도였습니다. 은행 직원 한 명과 지점장이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요. 강도는 돈 한 푼 못 챙긴 채 자전거를 타고 도주합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잡히는데요. 범인의 얼굴 만나보시죠. 28세 청년 펠 하드랩인데요. 경찰은 그에게 범행 동기를 묻습니다. 혁명 자금이 필요해서요. 놀란 경찰이 배후 세력의 지시를 받고 은행 강도를 한 거냐고 묻자 아닙니다. 제가 계획하고 저 혼자 범행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 강도 하드랩의 검거 소식이 신문에 실렸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제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절대 하드랩 혼자 한 짓이 아니에요. 그 놈이 시킨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하드랩은 사주받은 거예요. 제보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뭔가 이런들이었을 것 같아요. 같이 함께 했던. 아, 이런들이다. 제보자들은 하드랩의 감옥 동료들이었습니다. 되게 자신감해. 네. 동료는 맞죠. 됐어요. 자, 하드랩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에게 부역한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는데요. 감옥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내성적이었던 하드랩이 감옥에 적응하지 못해 불안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자 이 사람이 하드랩에게 다가가 치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군지 한번 보시죠. 부존 니일센. 이 사람 역시 나치에 부역한 혐의로 수감 중이었습니다. 니일센은 하드랩에게 명상법과 호흡법을 가르쳐주며 다가갔고 그 후 둘은 그야말로 소울메이트가 됐다는데요.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뭐 의사 아니었겠어요? 상담이나 치료를 했다고 하니까. 의사. 화면으로 정답 확인하시죠. 니일센의 직업 바로 최면술사였습니다. 하드랩, 신과 하나가 되는 법을 알려줄까? 니일센은 하드랩이 최면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라는 걸 알고 다가갔던 건데요. 동료 재소자의 제보에 따르면 그가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직감적으로 니일센을 의심하고 참고인으로 부릅니다. 최면이요? 저는 최면을 걸 줄 모르는데요. 그런데 수사관 올슨의 눈에 니일센의 특이한 행동이 포착됩니다. 네, 바로 하드랩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니일센이 의자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양손으로 X자를 그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올슨은 니일센이 하드랩에게 계속 최면을 걸고 있다고 확신. 니일센을 하드랩에게 은행 강도를 사주한 주범으로 지목하고 체포하는데요. 증거가 없지 않나요? 최면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올슨은 정신과 의사이자 덴마크 내 최면술 대가였던 폴 라이터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폴 라이터 박사는 하드랩에게 최면을 시도하는데요. 하드랩은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합니다. 니일센은 감옥에서 2년 동안 나에게 최면을 걸었어요. 출소 후에도 이어졌죠. 최면에 걸려 처음 보는 여자와 결혼했고 니일센이 지시하는 날마다 잠자리를 가졌어요. 이 여자는 뭐야 그러면? 결국 경찰은 니일센을 강도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하드랩도 강도 혐의로 기소합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 왜죠? 그 하드랩 얘기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죄를 감형받기 위해서 뒤집어 씌운 걸 수도 있잖아. 판사는 하드랩에게 니일센의 최면에 걸려 사주를 받았는지 묻는데요. 제 단독 범행입니다. 니일센은 사주하지 않았어요. 자, 진술을 다시 뒤엎은 하드랩. 재판 전 니일센과 하드랩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는데요. 방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니일센이 하드랩에게 편지를 매일같이 보냈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이 편지의 끝엔 항상 이게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니일센을 직접 보지 않아도 니일센이 보낸 편지의 X만 봐도 조건 반사로 최면에 걸리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말이 돼? 가능해? 자, 하지만 법정에서 하드랩이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진술을 뒤집자 판사는 하드랩이 니일센의 최면에 걸려 범행을 저지른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렇지. 자, 경찰과 폴 라이터 박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렇지. 뭐 이게 확인되는 게 없으니까. 네. 경찰은 판사에게 니일센이 하드랩에게 절대 편지를 보내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폴라이터 박사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그건 바로 니일센이 썼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있나 보다. 자, 폴 라이터 박사는 하드랩에게 알파벳 P 소리를 들으면 최면에 빠지는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하드를 불쌍해. 버튼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 자, 하드랩에게 최면을 걸 때마다 빠져든다. P, 레드 선, P 이렇게 세뇌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판사 앞에서 똑같이 재현해 보입니다. 즉, 하드랩이 누구보다 최면에 잘 걸리는 체질이고 X나 P 같은 반복적인 신호로 최면을 걸면 성공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 재판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자, 판사는 니일센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사건 현장에도 없었고 범행도 직접 저지르지 않은 니일센에게 최면으로 은행 강도와 살인을 교사했다는 전례 없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하죠. 자, 지금까지 최면으로 은행 강도 사건에 가담했다는 걸 인정한 최초의 사례, 펠 하드랩과 부존 니일센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정말 서프라이즈하지 않았습니까? 리즈 씨 어떠셨어요? 오. 오. 최면 하나 이렇게 뭔가 범죄가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게 그렇죠. 무서우면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걸 또 증거로 채택했다는 게 최초로